식민지화에 대한 어떤 원천적인 거부와 일제 식민지 지배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어떤 저항을 표시한 운동이었죠. 3.1운동 100주년을 오늘 맞이했습니다. 먼저 외교 전문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민정훈 교수님 그리고 양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시기는 1시간 20분 전에 오셨는데 저희랑 함께 지켜보셨습니다. 예. 먼저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100주년이 됐고요. 먼저 어떤 의미로 보셨는지 두 분께 소감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예, 3.1절 100주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돌아보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 3.1절에 있었던 행사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 의미 같은 걸 다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어떤 국력이 많이 성장을 했구나. 그래서 3.1절 행사가 이제 좀 축제의 어떤 성격도 띠면서 앞으로 나아갈 부분, 그러니까 앞으로의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또 청년들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활발하면서 굉장히 활기찬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기념사에서 이제 신한반도 체제 앞으로 100년 동안 한국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부분, 즉 평화 형제, 평화 협력 공동체라든지 아니면 평화 경제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한국이 지역의 중견국으로서 앞으로 보다 더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는 걸 보면서 우리의 국력도 많이 신장됐구나 이런 또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양기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3.1운동이 우리 민족의 토대다, 오늘날에 있는 의미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좀 의미 좀 짚어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3.1운동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상적인 기초이고 영원히 마르지 않는 쇠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 의병운동이라든지 많은 그런 안중근 의사의 어떤 쾌거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역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계급할 것 없이 전국에서 200만 명 이상 일어나가지고 3.1운동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서 나온 어떤 민주주의, 그다음에 정의, 자유, 평화,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 헌법 정신에 그대로 녹아 있고요. 또 이어서 이제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로 또 이어졌고 그런 노력들이 모아지면서 우리 독립에 이르렀고 그리고 지금의 어떤 그런 앞으로 평화와 통일을 향한 그런 정치적인 가장 중요한 사상적인 토대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정말 오늘 100주년이라는 건 굉장히 무한한 어떤 자부심 또 그리고 공감, 기쁨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예. 오늘 아까 함께 보셨습니다만 기념식이 보통 10시에 열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11시에 열린 이유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당시 우리 노래에 나온 것처럼 김인현 3월 1일 정오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독립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11시에 시작을 해서 마침 오늘 12시에 세리머니가 있었습니다만은 상당히 보기 좋았다.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가하면서 12시에 독립만세 삼창하신 것은 참 보기 좋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궁금한 게 우리에게는 3.1절이 정말 의미가 깊게 다가오는데 외국에서는 과연 이 날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3.1운동이 있고 나서 같은 해 5월 4일에 중국에서 오사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930년에 간디 인도의 어떤 비폭력 저항운동의 어떤 군원이 되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동아시아에서 어떤 민주주의와 시민운동의 아주 기초가 아닌가.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이 평가할 만한 중요한 어떤 그런 어떤 중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단지 유감스럽게도 일본에서는 이 3.1운동 자체에 대해서 평가는 있습니다만은 약간 말하자면 한국에서 이런 시위가 일어나면서 일본인을 포함해가지고 다수의 사상자가 났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 정신과 이념을 제대로 이렇게 말하자면 알리지 않고 말하자면 어떤 우발적인 사건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그런 점에서는 아직도 일본에서 어떤 역사 교과서 왜곡이 있지 않나는 점이 있고 그런 점은 좀 말하자면 당장 시정해 가야 된다는 점에서는 일본 측의 반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문 대통령도 오늘 기념사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일단 100년 새로운 100년을 맞이해서 이념을 버리고 통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념에서 얘기부터 해서 신한반도 체제에 대한 어떤 본인의 구상을 밝혔는데 어떤 부분이 좀 주목할 부분이었는지 민 교수님께서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가장 주목한 부분은 이제 향후 우리나라가 지역의 중견국으로서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이제 완료가 돼서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평화가 오면
그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한반도가 이제 그 동북아 지역의 허브가 되면서 이제 평화 경제를 발전시켜 나간다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에서 평화 경제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것인가를 세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남북 경협 문제 그 가능성도 말씀해 주셨고 남북 간의 군사 긴장 완화 부분도 말씀해 주셨고 나아가서 이제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평화를 바탕으로 한 협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신남방 정책, 신분방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그것이 모두 다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짚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신한반도 체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더 이야기를 네. 나눠보고요. 기념사 부분에서 하나 짚어보고 싶은 게 친일 잔재 청산을 문 대통령이 다시 한번 그렇습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 부분 톤이 어느 정도라고 좀 보셨습니까? 이제 말씀한 대로 이제 말하자면 독립운동자는 예우받아야 되고 그리고 친일은 반성해야 된다 이렇게 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톤 자체는 굉장히 컸다고 봅니다. 굉장히 높았고 이 3.1운동 자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우리 국민이 당했던 피해, 고통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하셨고 근데 그런 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어떤 친일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부분도 말씀하셨습니다. 톤 자체는 굉장히 높았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일본과 손을 잡고 이런 동북아의 평화를 같이 향해서 매진해 나가자 이런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기본 정신이라는 것은 3.1 운동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이 일본을 배척하게 하는 게 아니고 한일 공동으로 동아시아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향해서 나아가자는 것이 3.1 운동의 기미독립선언서에 녹아 있는 것이고 그 정신을 충분히 살려가지고 이번에도 그런 그 한일 공동으로 이런 그 양국 간의 어떤 화해와 상생을 향해서 나아가자라는 그런 취지를 분명히 말씀하셨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본어를 일본 관련 교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본에 대한 무엇보다 전문가시고 이게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지난 27일이었습니다.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이 일제히 3.1운동에 대한 어떤 100주년 기사를 자세히 실었는데 보니까 신문사마다 논조가 굉장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어떤 그 엇갈린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이제 아사히 신문 같은 경우 비교적 친한적인 그런 진보계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동아시아의 과거 100년 이렇게 해가지고 당시 3.1운동 때 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또 독립을 향해서 일어났던 것, 특히 이제 비폭력 그 저항운동이었다는 것 네.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마이니치 신문도 마찬가지로 크게 이렇게 보도는 하지 않았지만 이 3.1운동이 가진 의미에 대해서 적절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한편 이제 이 산케 신문 같은 경우는 좀 우파 신문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지금 한국에서 또다시 이런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또는 과거지향적인 그런 그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을까에 대해서 왜곡보다는 좀 그런 좀 말하자면 약간 유감입니다만 그런 보도도 일본 내에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신한반도 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사실 27일에 수보회의에서 이 자세한 내용은 오늘 기념사에 담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다가 어제 북미회담이 결렬되면서 과연 어떻게 수정이 될까 궁금했습니다. 좀 내용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원론적인 부분을 다시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신한반도 체제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가 바탕이 돼야 되는데요. 한반도 평화가 바탕이 되기 위해서는 북미 협상이 제대로 진행이 돼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부분에서 어떤 그 진전을 보아야 되는데 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그 공동 선언이 나오는 데는 좀 실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원래 준비했던 그 오늘 그 기념사에서 보다 더 좀 수정을 해서 이제 원론적인 부분을 다시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도 남북 경협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진전을 하고 싶은 의지가 강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속도를 조절해 주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그 우리가 준비해야 될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줌으로써 이제 한반도 평화를 바탕으로 해서 나아가겠다. 그걸 저희 확인하고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지역 공동체와 국제사회 그 뭐랄까 표명하는 그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아까 짚었던 대로 어제 결렬이 안 됐다면 오늘 이 100주년에서의 그 기념사에서의 신한반도 체제 구상이 참 빛을 발했을 텐데 아마도 조금 더 이제 그 결론이 좀 아쉽지 않아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그 문 대통령의 이 신한반도 체제
부상에 수정된 구상이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듣고 싶네요. 예, 어제 이제 역시 좀 결렬되지 않고 좋은 성과를 거두었으면 참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네, 그렇지만 이제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지만 그야말로 이것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또는 한미 간에 그리고 이런 그 앞으로 한미 관계가 더 좋아지고 또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의 대화가 진전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북일 관계가 진전이 되면서 이런 북미 관계, 한일 관계 그리고 북일 관계가 선순환되면서 동북아 평화 번영을 만들어 나가는 혁신적인 포용 국가. 네, 그런 것들이 세계적인 어떤 통합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네, 그런 점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그 난관은 있습니다. 쉽지 않고 역시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엄정한 국제정치 현실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 세대로서 또 말하자면 여기에 당면한 과제를 물러날 수도 없고 뒤에 말하자면 뿌리칠 수도 없다. 이것은 당당하게 앞으로 더 진일보해서 더 나아가겠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필요하고 또 어떤 공감이 가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예. 문 대통령도 기념사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중재자 역할을 다시 한번 부탁을 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실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너무나 많이 확연히 드러났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저희가 중재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촉진자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죠. 사실 저는 중재자 역할보다는 촉진자 역할이라고 예. 얘기를 다 하는데요. 그것이 이제 저희가 당사국이기 때문에 촉진자가 더 적절한 그 용어다 생각을 하는데 더 설득을 해야 된다는 그 의미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잘될수 중재자라는 있도록. 것은 예. 그 제3자가. 문제가 당사국이 아니라 제3자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중재보다는 촉진을 하는 그 촉진자라는 건 당사국이라고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요. 어쨌든 말씀해 주신 거에서 어제 분명히 드러난 것은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그리고 상호 조치에 있어서 여전히 의견 차이가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어제 보면서 서론문이 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좀 유감이고 안타까운 게 있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여전히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다시 또 이렇게 만날 것이다 그래서 그 판을 깨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줬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죠. 예. 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있는데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면 우리 정부가 중재자, 촉진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능하겠느냐. 그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카드는 다 올라와 있어요. 다 올라와 있고 북한이 원하는 최저안전보장 조치와 대북제재 해제에 있어서 최저안전보장 조치에 있어서는 양 국가 간에 북미 간에 어떤 의견 차이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연락사무소라든지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비핵화와 더불어서 이제 그 제재 완화 이 부분인데 그 부분도 이제 우리 정부가 나서서 얘기를 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어제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북한도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북한도 양국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재 완화를 할 때 그러면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대북 제재 완화 어떤 조치는 무엇이겠는가? 어제 북한이 얘기했던 유엔 제재 완화 이런 부분은 많은 그 당사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있고 국제사회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 단계에서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조치로는 굉장히 버거웠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좀 더 톤다운을 시켜가지고 좀 당사국들 수를 줄일 수 있는 거죠. 남북미만 줄여서 남북 경협 그리고 대북 제재, 유엔 제재 하에서 남북 경협을 어떻게 추진해 갈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안을 제시해주고 입장차를 북미 간의 입장을 듣는다면 충분히 다시 대화를 제기하고 진입될 수 있는 그 공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그 단독 기자회견도 그랬고, 이용호 외무상이나 이제 북한의 어떤 언론 공식 반응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좀 그 이견이 있음을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제 그 결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 이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면 잠시 숨고르기다라는 어떤 상반된 의견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제 결론을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 어제는 일단은 거의 하부서 문항까지 갔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서는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보고요. 단지 이제 그 당시 현장에서 미국 측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제시한 것은 상당히 이제 북한 측에서는 약간은 초안에 없던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점에서는 과연 미국 측에서 이런 그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비핵화에 있었던 신뢰 구축에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불신해서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미국 측에서도
과연 북한에서 지금 영변 말고 또 숨겨진 핵시설이 또 있다고 하면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상태에서 애매하게 어떤 스몰딜이라든지 적당한 타협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여기서는 지금 판을 깨고 다시 지금까지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어떤 보완적인 실무 협상 또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3의 북미 정상회담을 향해서 약간은 그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네. 그러면 좀 간단하게 북미 대화가 뭐 수주 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좀 다시 재개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장시간 동안 이제 대화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움직여야 될 시간이 왔고요. 그거에 예. 대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실무 쪽에서는 물밑 접촉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 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명분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움직여서 실무 차원 그리고 그 차원을 높여가면서 움직일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움직임을 통해 우리 정부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명분을 제공해 주면 이제 그 명분을 받아서 북미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폼페이오 장관도 얘기한 것이 수주 내에 뭐 만나길 기대한다. 그렇지만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그 여운을 남기는 거는 예. 한국이 움직이달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나 북한 모두 현재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촉진자 역할을 한국이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두 분께 들을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시간이 줄여봐야 할 많지 것 않았어요. 예. 같습니다. 민정은 국립외교원 교수,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